소화는 이제 소장에서의 소장은 이제 췌장과 담즙에서 분비되는 효소와 액체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모든 완벽한 이제 분해,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이제 소장에서 이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흡수는 주로 공장이라는 곳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이제 일어나서 여기서 흡수된 물질을 혈액으로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운반을 하고 수분과 전해질도 이곳에서 많이 흡수가 돼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장의 운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소장의 운동은 음식물을 이동을 하면서 또 혼합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느린 파장도 있고 연동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소장의 느린 파장은 음식물을 효율적으로 혼합을 하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느린 파장으로 움직이면서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연동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음식물을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된 음식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음식물을 소화를 흡수를 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잘 음식물이나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장의 점막들은 많은 주름과 이런 육모, 그다음에 육모의 또 미세 육모 이런 덕분에 소화 흡수 표면이 굉장히 이제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장은 물과 남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대변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소장에서는 영양소의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이 단순히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대사를 균형을 이제 조절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결국에 호르몬의 분비, 그다음에 식욕과 혈당의 조절을 하는 브레인, 뇌에 신호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소장의 이제 세균의 과증식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장에서 세균이 과증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소장에서 세균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첫 번째 위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위에서 이제 산성 환경을 통해서 외부의 세균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담즙액과 췌장액은 소장 내의 환경을 조절하고 소화 효소를 통해서 세균 증식을 또 억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은 음식물을 잘 밀어내서 정체되지 않게 해서 세균 증식을 막아주게 되고 장 점막의 구조적인 완전성, 이 장 점막이 구조가 완벽하고 잘 외부 세균을 막아주는 점막이 완벽한 완결성 이런 것들도 점막에서 세균이 침투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좋은 세균들과의 공생,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폐장과 맹장을 연결한 이 판막, 회맹판이라고 하는 것도 대장 내 세균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보호 장치들이 이렇게 소장에서 세균의 과증식을 막아주고 소장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소장 내 세균이 과증식되는 경우를 소장 내 세균 과증식, 시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의 소장의 평균 세균보다 세균 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원인 때문에 증식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발생의 여러 가지 발생 위험 요인을 이제 한 6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이나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으로 소장 내 개실이나 협착, 그다음에 해맹판을 절제하거나 위절제 수술을 했거나 이런 해부학적인 이상 때문에 장내에 미생물의 정체를 유발하게 돼서 세균의 증식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까 운동장애, 위배출의 지연, 소장 운동의 장애 이런 장 운동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소장 내 세균의 과증식의 위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도 장 점막의 변화, 장 점막의 염증, 완결석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과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나 저위산증 같은 대사성 질환, 그다음에 고령, 다른 여러 가지 몸의 장기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세균의 과증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반복적인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 위산 억제제의 과도한 사용도 이런 세균 과증식의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단순한 이런 SIBO, 세균 과증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균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어 인자들이 무너진 환경,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이나 대사적으로 무너진 환경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IBO, 그다음에 소장 세균 과증식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주로 환자들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은 복통, 복부 불편감, 복부 팽창, 가스참, 방구 냄새가 이제 독하다던가, 그다음에 설사, 그다음에 이러한 세균 과증식으로 인한 이러한 증상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영양적인 흡수 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피로, 세약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SIBO, 세균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과 기전, 결과들을 요약한 표인데 이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을 해보면 점막 손상으로 인해서 각종 소화나 이런 거에 소화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박테리아가 너무 증식이 되면 영양소 흡수를 이제 그 박테리아와 서로 장내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들,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등이 이제 결핍을 통해서 빈혈이나 몸의 부종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증식된 박테리아들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수화물 발효, 그다음에 젖산 생산,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 이렇게 하면서 복부팽만이나 그다음에 비타민 K 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도 너무 많아지면 항응고제 용량에 대한 그런 간섭 효과, 그다음에 젖산 상증, 간 손상 이러한 임상 결과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요약한 표입니다. 하나 케이스를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 앞서서 쭉 나온 과정에서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치를 주소로 이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69세 환자분이 이제 심한 구치를 주소로 아내분과 이제 내원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왔다가 심한 구치를 또 같이 얘기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본인은 잘 못 느꼈는데 아내분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제 2달 이상이 돼서 혹시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걱정이 돼서 내원을 하셨고, 올해 마지막 검진에서는 위식도 역류증이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특별한 다른 검진상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했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또 동반되시는지 물어봤더니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는 찬다. 근데 변은 잘 보신다.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변비는 없고 무름변이나 이런 변은 잘 보시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리뷰해 보면 구강의 건강, 위산 과다의 문제, 그다음에 소장의 세균의 과증식 문제 등을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소화 효소제, 그다음에 이전에 또 강의에서 나왔겠지만 장내에 나쁜 세균을 죽이는 그런 항균제들의 사용, 그다음에 좋은 세균을 넣을 수 있는 유산균의 사용, 그다음에 구강의 위생을 위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약을 쓰면서 좀 환자를 지켜봤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조금 호전되는 걸 느끼고, 한 달 정도의 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입냄새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호전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이제 말씀드렸고요.